되고 싶은 건 모두 다 될 수 있을까요?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은 26살입니다. 되고 싶은 게 다 될 수는 없겠죠. 근데 되고 싶은 게 다 못 돼도 괜찮아요. 제 삶 좀 얘기해 드릴까요? 그냥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 삶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제가 그 노을이가 엄청나게 떴잖아요.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저는 원래 되게 제가 실패한 음악인이었거든요. 저는 그 제가 이제 그 인디밴드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인디밴드 할 때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마 음악하는 사람들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. 그때 꿈이 뭐였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래방에 내가 쓴 곡이 나오는 거, 이게 되게 목표였어요. 근데 그러는 와중에 내가 인디밴드를 하다가 그나마 좀 뜬 곡이 있었어요. 그나마 뜬 곡. 좀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가 되고, 그 특히 이제 그 노래가 이제 YTN에서 그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, 그러니까 그게 위안부 피해자한테 헌정한 곡이었는데 YTN에서는 아예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예 그 배경음악을 틀었을 정도로 좀 뜬 노래가 있어가지고, 이 정도면 이거 노래방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그래가지고 그 노래방 제작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. TJ라든가 KY라든가 가면은 노래 신청하기가 있어요. 거기다가 마치 내 곡이 아닌 것처럼 막 신청했었죠. 했는데 당연히 안 됐죠. 당연히 안 되고 있다가 어 이번에 이제 노을이가 그렇게 떴잖아요. 노래가 떴는데 내가 등록하기도 전에 이제 벌써 이번에 노을이 노래가 딱 이제 그 노래방에 나온 거죠. 근데 야, 또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봐야지 했다가 그래서 바빠가지고 못 갔다가 지지난주쯤에 한번 노래방 가서 처음으로 우리 노래를 불러봤어요. 딱 노래 켜보니까 이제 첫 화면에 나오는 거죠. 작사, 작곡, 차성진 이렇게 써 있는 거죠. 그게 참 기분이 신기하더라고요. 근데 옛날엔 제가 너무 좌절스러웠어요. 왜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지?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? 저는 그리고 뭐 줬었냐면은,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할 때 내가 뭐 해 먹고 살지? 그때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. 제가 군대 전역할 때 그 전부터 저 유튜브를 했으니까 내가 뭐 해 먹고 살지 하다가 내가 작곡가를 해봐야 되겠다.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디밴드 작곡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작곡가를 해서 좀 드라마 OST 같은 거 발라드 한두 개? 뭐 메인 OST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 정도 한 다음에 그러고 나면 내가 어디 지방에서 실용음악학원 강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면 내가 교회를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?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. 그래가지고 내가 작곡팀에 들어갔어요. 근데 그게 작곡팀 겸 교육하는 곳이었어가지고 교육비가 비쌌어. 400만 원 주고서 그 교육팀에 들어갔어요. 그때가 또 마침 코로나 때였어가지고 부대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전역하기 전부터 그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. 근데 갔는데 내가 너무 못하는 거야, 작곡을. 내가 그렇게 곡을 못 쓰는지 몰랐어요. 왜냐면 저는 원래 저 곡 쓰는 걸로 상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인디밴드 했을 때 뭐 검색해도 나오겠지만은 수상 경력도 되게 많고 곡 쓰면은 진짜 곡 좋다, 잘 쓴다 이런 얘기를 업계에서도 많이 들었고, 근데 내가 그 팀에 갔더니 내가 곡을 되게 못 쓰는 거야.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어떤 식이냐면은 보통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땡땡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리드라고 하는데 리드가 내려와요. 어떻게 내려오냐? 리드에서 이번에 뭐 엠마오라는 아이돌 데뷔합니다. 그래서 곡 3개 필요해요. 첫 번째 댄스곡, 두 번째 뭐 발라드, 세 번째 약간 귀여운 곡. 자, 그 다음에 각 곡마다 레퍼런스는 뭐냐? 참조 이런 느낌의 곡이어야 돼요. 예를 들면 뭐 댄스곡 같은 경우는 뭐 에드시런의 뭐 무슨 땡똥 무슨 곡이고, 뭐 발라드는 레퍼런스 뭐 성시경의 두 사람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하냐? 트랙 메이커들이 이 레퍼런스 곡을 따가지고 최대한 표절 티가 안 나게 사운드를 만들어 와요. 그러니까 가사나 멜로디가 없는 그 사운드. 그러면은 우리한테 넘어와요. 자, 거기서 멜로디랑 가사를 집어넣어. 저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. 나는 이렇게 곡을 써본 적이 없어. 그러니까 내가 나 갑자기 이런 걸 노래하고 싶어. 예를 들면 그게 뭐 위안부 피해자든 아니면 내가 갑자기 이렇게 맛있는 이 음식을 노래하고 싶어.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건 해본 적이 있는데 나는 예를 들면 이 엠마오란 팀이 왜 이 댄스곡을 부르고 싶은지 몰라. 왜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지 몰라.
아무것도 나한테 필이 온 게 없어. 근데 갑자기 멜로디랑 가사를 쓰라는 거야. 그랬더니 내가 보더라도 용납하지 못하겠는 곡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럼 내가 봐도 너무 우와 내가 이렇게 곡을 못 쓴다고? 근데 그거를 내가 너무 비참하게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게 그 팀에 보통 이제 팀 작업을 해요. 왜냐면 곡을 쓸 때 한 사람이 이제는 곡을 다 쓰기도 하지만은 보통 분업을 많이 해요. 그래서 누구는 트랙을 만들고, 그러니까 트랙이라 해서 이렇게 소위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누군가는 이제 반주를 만들고, 또 누군가는 그 악기를 녹음하고,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탑라이너 그 가사와 멜로디를 써요. 뭐 가사도 분리되어 있지만, 그러니까 제 역할이 탑라이너였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교육 받을 때 한 26명의 팀원들이 3명씩 짝을 이뤄요. 3명씩. 3명씩 팀을 짜야 돼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팀을 짜냐면은 처음에 그 각 팀 리더를 먼저 뽑아요. 한 8명 정도 이렇게 뽑기로 뽑아. 그러면은 이 8명의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뽑는 거예요. 그럼 칠판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어. 그러면은 내가 항상 안 뽑히는 거야. 내가 항상 저 뒤에 있는 거야. 그럼 나중에는 3명씩 다 하면, 예를 들면 팀 리더 8명이야. 그럼 24명 다 팀 차잖아. 그럼 여기다 한, 둘 곁다리 남잖아. 그럼 꼭 내가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. 그럼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, 그럼 아무한테도 안 뽑힌 거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? 그냥 내가 팀을 골라야 돼요.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안 원해.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찌 보면 민폐될 팀에 들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되게 변죽 좋은 척 하면서 가는 거죠. 아, 네, 아이고, 좀 제가 민폐 끼치겠습니다. 그래서 들어가는데 속은 진짜 그 수치스러운 기분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. 속이 새까맣게 타요, 진짜.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미 나이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내가 거기서 목사인 건 숨겼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어. 애가 둘이 있고 군인이고 근데 대책 없는, 곡 되게 못 쓰는.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제 이름을 몰라요. 제가 그 정말 모든 걸 비밀로 하고 싶었어가지고 가명 쓰고 목사인 것도 안 밝혔거든요. 근데 그러길 잘했지 진짜. 거기서 봤을 때는 그냥 되게 한심한 형인 거야. 나이 많고 능력 없고 애 딸린 형. 저 형 뭐해서 먹고 살라고? 저런 양반이 곡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?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, 그때가 벌써 내가 나이가 31일 때가 그럴 거야. 그러면 교육 끝나고 차 타고 집에 오면서 울면서 왔어요 진짜. 왜냐면 벌써 돈도 400을 썼지. 아내한테도 미안한데 내가 여기 와서 뭐 얻어가는 것도 없는 것 같지. 막 도저히 못하겠으니까. 근데 나중에 내가 뭘 먹고 살지?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.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진짜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안 됐던 시간들이 저한테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저는 비슷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고민을 하는지 너무 알 것 같아요. 혹은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 좀 뒤늦게 성공이 찾아왔을 때 내가 너무 날뛰지 않게 되더라고요. 또 그것도 있었어요. 저는 인디밴드 할 때 그냥 그때 슈퍼스타가 되고 싶었어요. 그 인디밴드로. 그러니까 장범준 같은 사람처럼, 누구 있을까? 잔나비 같은 사람처럼 내가 슈퍼스타가 되고 싶었어요.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는 그게 안 됐죠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안 된 게 너무너무 다행이었죠. 만약에 그게 됐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? 내가 지금처럼 복음의 말을 했을까? 혹은 복음을 말할 때 그게 씨알이 내켰을까? 그냥 내가 그 슈퍼스타라는 사실만 부각되고 아마 복음은 말하기도 어려웠을 거고, 혹은 그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오는 그 삶의 즐거움 때문에 복음을 등한시하거나 나라는 사람이 되게 변질되기 쉬웠겠다. 근데 그랬다가 참 너무 저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너무 저한테 적합한 형태로 어찌 보면 성공이 찾아온 거죠. 내가 뜬 게 아니야. 우리 아들이 뜬 거야.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큰 명예를 누리진 않아. 그러면서도 나름의 어떤 영향력은 가지게 되고, 또 놀이 얘도 마찬가지야. 얘가 나이가 만약에 한 초등학교 5, 6학년만 됐더라도 지금 자기한테 오는 유명세가 어떤 건지 인지를 했고 그거를 활용할 생각도 막 했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그걸 모를 나이야. 오히려 이러고 있다가 한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지금처럼 자기가 떴는지 까먹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나이거든요. 근데 뭐 여러모로 우리 가족한테 굉장히 적당한 형태로 이게 찾아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전 또 계속 하고 싶은 게 있고 꿈이 많은 사람이에요. 근데 그 꿈이 많았고 그 꿈 때문에 노력하지만
그 꿈에 좌절되었을 때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. 그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. 내가 무언가 사랑했고 무언가 위해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간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찌 보면 저는 업계에서는 상당히 초보 가수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갓 앨범도 내고 초보 래퍼. 한 번도 뭐 제대로 된 뭐 무대에서 랩한 적도 없고. 근데 노을이랑 저랑 어디 공연장 가잖아요. 사람들이 저한테 다 놀라는 거예요. 아니, 저 사람은 뭐 진짜 노을이 아빠일 뿐이고 한데 뜬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공연장에서 300명, 500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데 저 사람 안 떨어. 그럼 왜 이렇게 말을 잘해? 그치, 내가 목사인데. 내가 술 한잔 설교 한두 번 해봤는 줄 알아? 사람들 앞에 섰는데 막 떨지도 않고 막 어떤 때는 막 공연하러 온 사람들이 막 분위기를 너무 잘 리드하기도 하고 놀래는 거죠. 나는 수없이 해봤으니까 목사로서도 해봤었고 그리고 옛날에 인디밴드 할 때 정말 그 관객 한두 명밖에 없는 그 쪽팔린 무대도 다 서봤었고 그게 지금에 와서는 다 저한테 되게 이득이 되더라고요.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너무 초조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거가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하는 거야.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. 많은 걸 도전하고 많은 걸 사랑하시되 목숨 걸지 마세요. 네,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네,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냥 잡스러운 제 삶 얘기를 해봤습니다.